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단원 그 1장 수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5절 대물적 강제 처분입니다. 제5절 대물적 강제 처분. 큰 1번에 대물적 강제 처분의 의의와 요건. 1. 대물적 강제 처분의 의의. 무엇이 대물적 강제 처분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강제 처분에는 대물적 강제 처분도 있고요. 대인적 강제 처분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의 의의가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을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고 함. 예. 우리가 이제 수사에 있어서 증거물 같은 거 있죠, 그죠? 증거물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거물이 있어야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물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강제 처분으로서 그 증거물을 보존하고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을 대물적 강제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물적 강제 처분은 그 직접적 대상이 물건이라는 점에서 대인적 강제 처분과 구별됨. 예, 그렇습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은 그 물건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압수를 한다든지 뭐 해서 그 물건이 증거로 법정에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대물적 강제 처분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인적 강제 처분인데요. 대인적 강제 처분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물적 강제 처분에는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있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물적 강제 처분에는 물건을 압수하고 또 안에 그 창고 어떤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어떤 증거될 물건이 뭐 있는지 수색, 그다음에 검증. 이건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감청 등의 통신 제한 조치도 대물적 강제 처분에 포함함. 예,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법이 규정하는 거 있는데요. 감청, 전화 같은 거 감청하는 거 말하죠. 통신 제한 조치도 통신을 그걸 하지 못하게끔 제한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물적 강제 처분입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 그래서 꼭 물건만 대물적 강제 처분이 아니고 통신비밀법이 규정한 감청 등의 통신 제한 조치도 하나의 대물적 강제 처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물적 강제 처분의 요건입니다. 2. 대물적 강제 처분의 요건. 대물적 강제 처분의 경우에도 강제 처분 법정주의와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됨. 예, 그렇습니다. 대물적 사람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의와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영장주의는 영장 수색할 때는 반드시 압수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소유주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측면이 있겠죠. 예. 그다음 다음 페이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점검을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 시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한 때는 피고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가지고 점검을 또 몰수할 것으로 하는 물건의 압수 그 밖에 주거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신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주거에 대해서 수색할 수 있다. 예, 수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원이 필요할 때는 압수도 할 수 있고 수색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범죄의 혐의. 압수, 수색, 검정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 범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압수를 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압수, 수색, 검정은 범죄에 대한 존재 혐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존재할 시에만 압수, 수색, 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또는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을 말합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압수, 수색 또는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정황이 없는데도 압수수색 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 검정을 할 때는 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압수수색 검정의 필요성. 대물적 강제 처분은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됨. 예, 그렇죠. 대물적, 그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은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 처분의 필요성이란 압수수색 검정의 대상물과 피사실 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 및 압수수색 검정의 대상물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의함. 그렇습니다. 그 대물적 강제 처분의 필요성이란 압수하고 수색하고 검정하는 그 대상물과 피사실 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 및 압수수색 검정의 대상물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내용입니다. 다음, 비례 원칙. 압수수색 검정의 경우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압수수색 검정의 경우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례 원칙. 앞에 설명드렸죠. 압수수색 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 또 압수수색 검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여기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음, 대물적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증거 방법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비례 원칙인데요.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증거 방법을 확보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확보 못해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집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 방법을 대물적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도 증거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대로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증거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비례 원칙은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압수수색 검증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거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은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사람이나 그 소유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반드시 압수수색 검증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거쳐야 한다. 다음, 이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범죄의 태양과 경종, 대상물의 증거 가치 및 중요성, 증거 인멸의 우려 유무,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의 정도 등과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함. 예, 그렇습니다. 기본권 침해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압수수색 검증할 때는 최소한도 내려 거쳐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태양과 경종, 그 다음에 대상물의 증거 가치, 중요성,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처분을 압수를 하면은 그 압수 받는 자는 얼마나 그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판단해서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례 원칙입니다. 그 다음 큰 2번에 압수수색. 자, 1번에 압수수색의 의입니다. 자, 무엇이 압수고 수색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을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압수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사법 수사기관, 사법 경찰관이나 검사가 증거 보존, 증거 수집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물건을 압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의 물건인데 그 물건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강제로 증거를 보존 수집하기 위해서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압수를 한다. 여기에는 압수에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류는 물건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 처분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압수란 압류를 의미함. 예, 그렇습니다. 압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하는 점유자겠죠. 물건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물건을 소유자와 점유자. 소유자는 완전히 그 물건의 주인이고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주인은 원래 주인은 아닙니다만은 소유자로부터 받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점유자라고 하는데요. 점유자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누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요. 왜? 재판에 사용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물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적으로 그 물건을 대해서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압류입니다. 압류,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 처분이라 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압수란 압류를 의미한다. 그래서요. 넓은 의미의 압수는 압류를 더 확대했는 것이 압수다. 압류를 확대한 것이 압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압류는 좁은 의미. 그래서 좁은 의미의 압수가 압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영치. 영치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일단 영치된 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점유가
계속되어 상대방의 수인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압수의 일종임. 예, 그렇습니다. 영치는 소유자가 임의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물건을 제출하는 것을 영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원이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하는 것을 제출 명령이라고 함. 이것은 법원이 압수한 물건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은 소유자가 그 소유자 제출을 명하는 것을 제출 명령이라고 한다. 다음 2번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수색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압수의 대상, 증거물 또는 몰수물. 압수의 대상은 피사건 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몰수물임.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쓸 증거물, 이것은 압수의 대상은 피사건 또는 피고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몰수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 저장 매체 등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함. 예, 그렇습니다. 정보 저장 매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대요. 컴퓨터 디스크에 많은 양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느 부분까지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받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체물 등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필요한 때는 피사건 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 최신관서 그 밖에 관련 기관 등의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체물, 우체국에서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건들이 있겠죠. 우체물.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필요한 때에 그 우체물 또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법원은 또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도할 수 있다. 명령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출판물. 출판물도 압수의 대상이 되면 물론이다. 그러나 헌법상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 금지되므로 출판물의 압수는 이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판물도 압수 대상은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출판물도 압수의 대상은 맞지만은 우리나라 그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출판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전 검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출판물 압수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전 검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함부로 출판물을 압수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색의 대상, 수색입니다. 압수수색. 수색의 대상은 피사건 또는 피고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그래서 이제 수색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몸 안에 뭐 칼이 들어있는지, 또 물건도 수색할 수 있고, 또는 주거, 사람의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 없는지 수색할 수 있겠죠. 예. 이것들이 사람의 신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주거가 수색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 압수수색의 제한. 예. 압수수색의 제한인데요. 이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음. 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증거물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물건을 압수한다든지 할 때, 수색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국가 안보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받아야 됩니다. 그 책임자의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군사상 비밀이 군사상 비밀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 장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압수나 수색하려고 하면은 승낙 해야 되지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국가안전보장상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승낙을 할 수 없겠죠.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승낙을 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중대한 이익이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승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의 제한에 대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책임자는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하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죠. 예,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 압수수색의 절차. 압수수색의 절차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음. 예, 반드시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영장 발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해라. 법원이나 수사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들은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자라든지 점유자라든지 또 수색하는 경우에 그 장소의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예. 다음 영장의 사전 제시. 예. 영장의 사전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예. 다만 수소법원의 압수수색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예, 그렇습니다. 영장의 사전 제시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압수도 하고 수색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지휘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다만 수소법원의 압수수색의 경우에 필요한 때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이때는 법원에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사무관에게 그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관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벌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유로 우리가 압수합니다. 수색합니다라고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압수물에 대하여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할 경우에도 반드시 압수물에 대하여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당사자, 책임자 등의 참여. 당사자, 책임자 등의 참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가지고 집행할 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참여할 수 있어요. 수색영장 집행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책임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그래서 그 소유자라든지 점유자가 없는 가운데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참여한 가운데 그래서 수색영장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참여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압수수색합니다라고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타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간 집행, 뭐에 대한 야간 집행입니까?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야간 집행에 야간에 하는 경우, 압수를 야간에 한다든지 수색을 야간에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일출 전, 해 뜨기 전, 일몰, 해가 진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몰 후에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에 일몰 후에도 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만은 그 기록이 기재가 없으면은 절대로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압수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그 집을 지키는 있는 사람이 있는 가옥, 그 다음에 건조물, 그 다음에 항공기 또는 선차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나 차량입니다. 선박이나 차량 안에 항공기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그 압수수색 그 영장에 야간에 그 뭐 밤 10시만 10시 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기재가 없으면 일몰 후에는 절대로 주거나 간수에 있는 가옥이나 건조물이나 항공이나 차량이나 선박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집행 후의 조치. 집행 후의 조치인데요.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작성. 압수하고 수색했어요. 압수하고 수색하면은 그 후의 조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작성.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사법경찰관리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압수를 했어요. 그러면 포항시에 뭐 포항 남부경찰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포항 남부 경찰서 관내의 어느 지역에 가서 압수수색했어요. 압수를 했으면은 어떠한 물건을 압수를 했으면은 반드시 경찰서에 와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압수 목록은 거기 어느 집에서 가서 물건을 압수했을 때는 무엇을 압수했다, 칼 한정,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타 물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경찰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압수할 때 물건을 12개 가지고 왔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이 작성한 압수 목록에는 7개밖에 없다. 그러면 5개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압수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수색증명서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수색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압수목록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는 점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색한 경우죠. 이건 이제 압수가 아니고 이제 수색. 어떠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증거물이 있나 없나 막 수색합니다. 이거 막 찾아다닙니다. 창고에도 가서 찾고, 부엌에도 찾고, 큰 방에도 찾고, 작은 방에도 찾고 가서 이제 그 증거물을 막 수색하는 거죠. 찾는 거죠. 이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되고, 압수한 경우에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수색해가지고 물건이 있어요. 내가 증거물로 제시할 물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물건을 압수해야 되겠죠.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압수를 해야 되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압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2장 만들어 가지고 한 장은 반드시 그 소지자나 소유자, 보관자에게 교부를 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주고 한 장은 경찰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압수한 물건을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제시를 하면 되겠죠. 증거물로 제시한다는 거죠. 예, 다음 5.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입니다.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인데요.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물은 압수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제가 압수수색 검증은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죠?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경찰이나 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 또는 법원이 압수수색 검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경찰관, 법원이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은 수사기관이 보관하든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관하든지 아니면은 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자청 보관의 원칙이라 한다. 자청. 수사기관이 압수했을 때는 수사기관이 자기가 자청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법원이 압수수색했을 때는 법원에서 자청 보관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물을 압수했는데 그 증거물이 자청해서 보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두면은 부패해가지고 상한 경우 있겠죠. 부패해서 썩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점검물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보관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을 그냥 두면은 부패하는 거죠. 썩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냉동 창고에 가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청 보관이 안 되겠죠. 그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관할 수 없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보관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칙은 자청 보관의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다음, 그러나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여하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보관이라.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자청 보관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 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이 있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 어떤 그 압수물로 증거물로 압수를 해놨는데 그 물건이 부패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유자, 다른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보관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위탁 보관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압수물의 가함부와 함부입니다. 압수물의 가함부와 함부인데요. 그러면은 가함부의 대상, 가함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가함부의 대상은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 즉 증거물에 한함. 예. 증거물에 한해서 가함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함부의 대상은 바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합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법원에서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압수해 놓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압수의 효력은 존속시킵니다. 압수의 효력은 존속시키기 때문에 소유자나 소지자나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법정에 가지고 오라고 제시하라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함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함부하는 것이 아니고 가함부입니다. 임시로 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함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돌려주는 그 물건, 압수물, 그 증거물에 한한다. 가함부의 대상은 그 증거물에 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가함부의 절차. 가함부의 절차. 가함부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함. 예, 그렇습니다. 가함부의 절차에 있어서 가함부는 소유자, 소지자, 제출인의 청구에 의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그래서 그 물건은 소유자나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한 그 증거물을 내가 소유자다라고 하면은 그 경찰이나 그 법원이나 검찰이 갖고 있으면 보관하고 있으면 자칫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 도자기 같은 경우는 깨어질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대고 가함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인의 청구에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나에게 돌려주면은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법정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보관하다 보면은 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면은 제가 재판정에 언제든지 증거물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든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가한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한부의 효력, 가한부를 하더라도 압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죠? 예, 압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 겁니다. 가한부 한다고 해가지고 압수 자체까지 무효되는 건 아닙니다. 압수 자체의 효력은 있는 겁니다. 가한부를 받는 자는 압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그렇죠? 가한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기 물건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법정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법정에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할 수 있도록 딱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 의무를 지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한부한 그거 증거물을 제시하시오 하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압수물의 환부. 자, 앞에서는 가한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압수물의 환부입니다. 환부. 압수물의 환부는 뭐냐 하면은 환부의 대상, 환부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전국적으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함. 예, 그렇습니다. 환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을 가지고 환부를 하는데 이때 압수한 그 물건을 압수가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이고 소멸시킨 가운데 그 증거물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누구에게? 소지자, 소유자, 보관자에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가한부는 뭐냐면은 압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 채 압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 채 압수물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환부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압수한 그 증거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압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완전히 압수물을 소지자나 소유자, 보관자에게 완전히 반환하는 이 제도를 환부라 한다. 여러분들 가한부하고 환부하고 구별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부의 절차입니다. 환부의 절차. 환부의 절차.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환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예. 환부를 하는데 절차를 보면은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환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5주차 1교시 시간을 우리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시 제가 간단한 그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 형사소송법 1인데요. 형사소송법 1은 이번 학기에 이 교재 모두를 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1은 정거 전까지 갑니다. 이 교재에 295페이지까지
295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가고요. 형사소송법 2라고 해가지고요. 2학기 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2학기 되면은 형사소송법 2를 합니다. 1학기 때는 형사소송법 1을 하고요. 2학기 때는 형사소송법 2를 하는데요. 교재는 한 교재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 이번 1학기 때는 형사소송법 1인데요. 이 교재의 296페이지 전거 전까지, 그러니까 295페이지까지 이번 학기에 마치고요. 진도 나가고요. 296페이지 제2장 전거부터는 2학기 때 형사소송법 2로 가지고 2학기 때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1, 2로 나누어 가지고 1은 1학기 때, 형사소송법 2는 2학기 때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재에 있어서는 어디가 구분점이 되느냐 하면은 295페이지까지 1학기 하고 296페이지부터는 2학기 때 수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이 교재가 1, 2로 나눠놨습니다. 1, 2로 나눠놨기 때문에 1학기 때는 형사소송법 1로 와가지고 하고 2학기 때는 형사소송법 2로 한다. 교재 이 형사소송법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1, 2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했는 지가요 5주차인데요.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구체적인 제가 지시를 받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시험을 쳐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뭐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보게 하든지 오픈북을 해서 보게 하든지 뭐 이렇게 방안이 있고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로 대체한다 이래 하면요. 또 가서 기말고사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제5주차 1교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공부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의 메일로 남겨주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면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 드리면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세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